증기천,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상무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위축증 정말로 좋아질 수 없나 이런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근위축증은 문자 그대로 근육이 위축, 즉 쪼그라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근섬유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쪼그라들면서 굳어지는 병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병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곡에 물이 마르면요, 골짜기도 가물게 되겠죠. 그리고 도랑도 가뭅니다. 그리고 큰 도랑도, 큰 강물도 가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강에 의존하는 공업도 발전이 안 될 거고요. 또 지역 경제도 따라서 어려워질 겁니다. 농산물도 잘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강을 끼고 사는 동식물들이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면 어려움이 많이 겪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근위축증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몸은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말할 때나 심지어 잠잘 때도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면 공급되는 에너지도 이만큼 돼야 됩니다. 근데 만일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공급되는 에너지가 작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기의 근육, 뼈, 장기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에너지를 메우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계속 이 상태로 흘러가면 이제 뽑아 쓴 것들이 이제 부실해지니까 근육도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근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팔뚝 근육 있죠? 이런 팔뚝 근육도 있지만 힙이나 대퇴부 쪽의 근육도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 쪼그라들면 이런 것들도 쪼그라들겠죠. 근육이 자꾸 마르게 되겠죠. 그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이 대퇴부의 근육이 빠지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거동이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기들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장기들이 쪼그라들고 섬유화가 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굳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 근육이 위축이 되면요, 쪼그라들면 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소화 기능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대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장의 근육이 쪼그라들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은 기능을 제대로 행사를 못해서 아마 변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간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간 근육이 위축되고 쪼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일 심장의 근육이 쪼그라들면, 그래서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를테면 근육이 위축되면요, 어린 시절에 근육이 위축된다면, 근육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아마 신체 발육이 잘 안 될 거고요, 몸이 왜소해질 겁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런 질환에 고생을 하시게 되면 아마 실제로 근육이 점점 빠져서 체중이 자꾸 줄 수도 있고요. 또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쪼그라들으니까 이렇게 걷는 활동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마 살살 걸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은 잘 넘어집니다. 근육이 굳어지니까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은 이 근위축증, 근섬유화에 대해서 아주 애석한 일이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자인합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또 이런 질환이 계속 악화되면요, 루게릭처럼 계속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동을 못해서 심각한 결과를 겪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근위축증, 근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요, 일반 치료 방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식사 잘하고 잘 쉬고 스트레스 좀 피하고 할 수 있다면 운동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원인과 치료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이런 일련의 이런 방법들은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위축증, 근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은 굉장한 공포와 불안과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위축증, 근무기력, 근섬유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비가 안 와서 도랑과 광물이 가물을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가 풍부히 공급이 되면, 비가 충분히 내려서 공급이 되면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가물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것처럼 쪼그라들었을 때 이 근육에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건강한 피가 잘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운을 차리게 될까요?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할까요? 근육에 혈액순환이, 건강한 피가 순환이 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운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근육에도 힘이 생기고 근육도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조금 지나면 활동하는 게 점점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들도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에 그런 영양을 충분히 공급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이 건강하면 에너지의 동력이 되는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을 살려주고 그리고 근육에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특히 근위축증, 근무기력증, 근섬유화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질 좋은 식사나 적절한 운동,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소장이 건강해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고생스럽게 인생을 산 많은 분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고 아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아주 즐거운 마음이 아주 샘솟는 것을 저 자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근위축증, 근무기력증, 근섬유화는 무서운 병이지만 여러분들이 소장의 건강을 지키시면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